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미국 연준이 B컷을 이번에 단행했죠. 이번 상황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거대한 움직임도 포착이 됐는데요. 어떤 이슈인지 정리 한번 해보고 오늘의 주가 흐름까지 같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전달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미국 페드에서 9월 18일 기준금리를 0.5% 인하를 했습니다. 이른바 B컷이라고 하게 됐는데요. 이번 금리 인하는요, 노동시장 냉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라고도 시장에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 고용시장의 약세를 좀 완화하고 경제 지원을 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가 노동시장의 약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후에 이 경기 침체가 조금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요. 이게 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 금리 인하 속도도 조금 점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도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준의 B컵 발표는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한때 뉴욕 증시를 사상 최고치로 밀어 올리긴 했지만 그 이후에 경기 침체 우려랑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우려로 이제 증시가 하락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금시세나 국채 금리 이런 변동성이 조금 보였고 또 전체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증대됐다 이렇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의 상황 전체적으로 천천히 살펴드리게 되면요. 일단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는 또 견고하게 확장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고, 네, 경제 성장률이 또 안정적이고 또 증가를 하고 있는 양호한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고용 시장의 상태가 경제 전반의 견고함에 비해서는 다소 위축됐다는 점은 조금 우려할 만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요, 이제 미국의 신규 일자리 공급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한편으로는 이 고용 시장이 또 냉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인식이 조금 확산되고 있으면서 이런 실업률이 조금 증가하는 추세, 그리고 고용 창출이 조금 둔화됐다는 거, 더불어서 소비자 지출이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경제 성장에 또 제약이 가해지지 않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또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 신규 일자리 감소는 경기 회복에 부담을 주게 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를 자극하려고 하는 것도 이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라고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물가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목표인 2%대에 부합을 하고 있고요. 물가가 안정적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져서 경제 전반의 가격 안정성이 또 유지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또 판단이 되고 있으며 이게 경제 성장 촉진과 고용시장 회복을 또 돕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라고도 보는 견해, 그리고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이 소비랑 투자를 또 자극을 해서 전반적인 회복을 좀 도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까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게 되면 이 경제 성장, 경제가 여전히 좀 성장을 하고 있지만 고용 시장이 냉각이 경제 회복에 좀 주요한 과제가 됐다는 점, 그리고 고용 시장 위축이 소비자 지출과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연준이 이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금리랑 인하를 조치를 했다. 따라서 이제 물가 안정 면에 있어서도 물가는 안정적이라는 것은 이제 결과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고용 시장의 둔화와 같은 이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조정을 통해서 경제를 지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움직임을 설명하게 되면 최근에 현대일렉트릭이 지지선을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의 성향이 조금 나타나지 않았나? 그리고 낙폭에 대한 반등, 그리고 순환매에 대한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이번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침체에
흐름을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라고도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경기 방어주, 경제 상황이 또 좋지 않거나 불확실할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는 주식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전기나 전력 관련 산업은 이 경기 방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 불확실성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예상한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 방어주로서 첫 번째 움직임을 가져간 것이 아닌가라고도 해석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주가가 최근에 조금 하락을 하면서 조정 구간을 거쳤죠. 그래서 현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해지지 않았나라는 시장의 반응이 더해져서 주가가 조금 하락한 후에 이제 회복세를 보이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이어서 세 번째 순환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7월 말부터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면서 조금 재미없으셨던 주주분들 계셨을 텐데요. 이런 한동안 또 주목을 또 받지 못했던 요 시즌을 지나서 이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 시장의 관심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산업에서 이제 현대 일렉트릭으로 조금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또 한 번의 거대한 움직임을 포착한 이슈를 전달드리겠다고 한 건 바로 이 이슈 때문인데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가 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조 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이 왜 주목을 하냐? 바로 이 규모 때문이 큰데요. 블랙록과 MS,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서 이 투자 분야가 데이터 센터랑 에너지 인프라 시설과 AI 인프라 구축을 또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AI 수요와 맞물리게 되면서 기대감이 또 증폭되고 있다라는 상황을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뜬금없이 미국과 한국, 이 거리도 먼 나라,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슈가 왜 현대 일렉트릭의 주가에 또 영향을 줬을지라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선 이 인프라 투자 간의 관련성이 또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키워드는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죠. 이번에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또 급증할 것으로 첫 번째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게 전력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한테는 또 다른 기회를 또 열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인프라가 급증을 하는 이 전력 수요가 전력 공급을 위한 설비 투자랑 기업이 전력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유지 보수하는 기업들에겐 당연히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요. 이 흐름을 단순히 기대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보충 설명하게 되면요. 이 AI랑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보셔야 되는데 AI 데이터 센터는요. 전력을 아주 높게 소비를 합니다. 이게 전력기기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큰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AI 기술의 발전이 곧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와 일치하게 되는 셈이다 라고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니까 이 백그라운드 덕분에 성장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AI 데이터 센터 관련 전기 소비가 26년까지 현재의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은 전력기기 기업들에게 장기적인 수요 증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HD 현대일렉트릭이 또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는 부분은 첫 번째로 과감했던 증설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일렉트릭이 팬데믹 동안에서도 과감하게 증설을 진행을 했었죠. 울산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법인 증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안정적인 공급들이 이어졌다는 것과 그리고 또 최근에 울산 공장의 생산 공정을 효율화도 했었고요. 철신 공장 신축을 통해서 생산 능력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에 전력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셈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2021년 현대일렉트릭의 성장률을 보게 되면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2조 1천억 원, 2023년에는 2조 7천억 원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24년에 매출 3조 4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또 4조 원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이 시장 상황까지 잘 맞물리게 되면서 성장의 모멘텀이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는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북미 초과 변압기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달러 환율 효과도 이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정책 또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강화되면서 AI 데이터 센터 수요와 함께 전력망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 거기다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전력망 관련 정책을 또 추진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또 HD 현대일렉트릭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와 정책이 맞물리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이클이 맞아떨어지게 되면 대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 박자가 맞아떨어져야 그만큼 또 모멘텀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런 시점과 이슈의 크기만큼 또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또 추가적인 HD 현대일렉트릭의 이슈가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발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